첫 번째 횟감입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입니다. 야, 우리가 구치소장 이름까지 이제 거론을 할 만큼 이슈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는 58세라고 합니다. 95년에 7급 공채로 임관한 후에 영월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 그리고 수원구치소장을 거쳐서 이제 의왕 서울구치소의 제65대 소장으로 올해 2월 3일에 취임을 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어떤 때인데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윤석열이 1차 구속된 직후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되고 차관이 아마 지금 장관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도 아직 윤석열과 김건희와 박성재의 입김이 사실 작용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이후에 그 구치소에서의 윤석열의 생활을 좀 보장해줄 수 있는 인물을 꽂아 넣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셨었죠, 당시에도. 근데 이후의 행보를 봐도 그런 의심이 좀 더 약간 견고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약간 일면 기특한 면도 있는 게 그래도 지들이 교도소 갈 건 알았구나, 구치소 갈 건 알았구나. 아니, 이런 생각도 1차 구속이 된 후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상정을 하고 있었구나, 요 기특한 녀석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생각이 깊네, 생각보다. 그 생각 깊네, 진짜. 네. 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아니, 뭐 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보고 이 김현우 지금 의왕 서울구치소장이잖아요. 네. 그 직전이 이제 수원구치소장이에요. 네. 수원구치소가 또 말 많고 탈 많았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수원지법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수원구치소장 출신이라는 게 하나의 좀 픽업된 하나의 그 배경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때 당시 이제 연어회식. 그렇죠, 그렇죠. 회식. 수원구치소가? 네. 그랬구나.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특혜나 여러 가지 그 검찰의 그 행위에 좀 협조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인데 이분이 지금 구치소로 따지면요, 그 교도관들도 그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뭐 교위, 교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서울구치소장이면 이제 군대로 치면은 별 2개짜리.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죠. 그리고 급수로는 이제 3급인데 아무튼 이분이 굉장히 지금도 그 윤석열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좀 특혜들 베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약간 중요한 순간을 계속 발 빼려고 하고. 그렇죠. 뭔가 강제 구인이 아니라 강제 뭐라 그러죠? 강제 구인 때 봐주고. 그러니까 뭐 안 되니까 우린 못해요. 좀 징징대더니 뭐 특검팀 나와주세요. 뭐 나온다고 달라질 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좀 윤석열 신병 확보에 있어서 너무나도 좀 소극적인 모습을 좀 많이 좀 국민들이 보시고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지금 그 구금되어 있는 우리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검찰이 이제 연어를 대접하면서 회유하려고 했었다라는 정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관련해서 수원구치소장이었던 김현우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당시에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뭔가 지금 의심이 된다. 아니 그리고 지금 보면 윤석열 인치 그때 거부하면서 전직 대통령이라 부담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란 범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인 거잖아요. 난 그렇다면 이 뭐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니 내란 범한테도 이 정도면 단순한 경제사범인 재벌 총수들 앞에서는 어땠을까? 이런 경제사범들 앞에서는 어땠을까? 과거를 의심케 하는 사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사람. 혹시 우리 기초자씨 범털이 뭔지 아십니까? 범털 잘 알고 있죠. 안에 들어갔을 때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돈이 착착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 안에서도 말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 네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좀 있고 유력한 정치인이거나 기득권이거나 재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위치상. 아니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많이 그러니까 유명한 구치소죠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 갔었고 뭐 정치인들 많이 가고. 근데 결국에는 이 김현우라는 자가 윤석열 앞에서는 좀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자도 사실은 법 집행에 있어서 좀 공평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굉장히 권력 앞에 그 좀 기회주의적 성향이 강했구나 이런 것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니 전직 대통령이고 파면당해가지고 이제 내란 수괴로 처벌을 앞둔 사람인데도
뭐가 그렇게 두렵거나 맞아. 뭘 그렇게 한번 또 붙어 먹어보겠다고 네. 이런 식의 좀 특혜를 베푸는지 정말 좀 이해가 어려운 그런 네. 사람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한겨레 보도 내용을 좀 보니까 이 구치소장이 사실 이제 이 마지막 커리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끝나고 나면 뭘 할까? 퇴임 이후에. 봤더니 이 서울 구치소장을 하면 이 범털들과 사이가 좀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분 관계가 생기니까. 친분 관계가 생기면 그 전관 예우가 이 구치소장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로펌에 고문 같은 자리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진짜 뚜껑 열리죠. 뚜껑 열려. 네, 이게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많은 구치소장이 공무원 임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네. 대형 로펌으로 갔던 전례들이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전관예우라고 하는데 네. 뭐 보통 우리가 연상하는 게 이제 판검사, 네. 뭐 경찰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뭐 금감원 출신, 네. 뭐 공정위 네. 뭐 이런 쪽 사람들도 사실은 전관예우의 그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교정본부 쪽에 소위 말하는 교정본부장 그 이하 이 고위직들에 대해서 로펌행을 한다는 것은 구치소나 교도소 안은 사실 외부에서 알기가 어려워요. 이걸 그렇죠. 이제 우리가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뭐 무슨 특혜를 줄지 밖에서 감시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자료 네. 내라 그러면 또 안 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좀 로펌들이 이런 좀 고위직들을 영입을 네. 해가지고 뭔가 또 편의를 봐주고 이와 관련된 또 특혜성 네. 그런 또 수임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의심이 많이 들죠 사실은. 근데 공무원들의 그 특징을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일어났던 일들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들 특히나 한 단계 한 단계 밟았던 공무원들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보신주의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지금 7급 공채로 임간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출정기록 법사위에서 내라 그랬는데 제출 거부합니다. 이거 네. 법 위반한 건데 공무원이란 사람이 법을 위반한다? 자신의 무언가를 건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겁나는 게 있거나 바라는 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법을 어겼고 공무원으로서 날아갈 수 있는 일들을 이번 한 번만 했을까요? 저는 이전에도 그쵸?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그 권력이 겁난다기보다는 다 자기를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걸릴 것이 있으니 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로펌을 가기 위한 자기의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걸릴 게 있어서 지금도 몸을 무지하게 사리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내란이 하나하나 지금 척결이 돼가고 종식으로 향해 가는 것 같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아직 훨씬 그 저쪽에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내란 쪽 그쪽 세력의 힘이 내란 네. 그 세력의 힘이 아직 여전히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몸을 무지하게 사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속력이라는 게 이익 공동체들보다 어떤 향후의 이익을 향후하는 네. 관계보다 이 범죄 공동체 자기들이 지은 죄를 덮으려는 쪽이 훨씬 결속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범죄 비즈니스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김현우라는 사람도 저도 우리 기추자님과 의견이 좀 비슷한 게 네. 과거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든 또 그 앞이든 간에 뭔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의심받거나 어떠한 줄을 대는 이런 네. 행위들 이런 걸 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아니냐 네. 의심이 좀 됩니다. 맞습니다. 네. 교정행정 관련해서 이 최고위직을 로펌이 앞다퉈 영입하는 이유가 말이 재밌습니다. 옥바라지 토털케어 서비스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바라지 토털케어 서비스. 변호를 하더라도 실형이 범털 토털 서비스. 범털을 위한 토털 서비스가 있대요. 토털. 왜냐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안에서 밖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그치.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굉장히 감동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독방 배정, 그리고 면회 시간 늘려주기, 그리고 운동 편의, 그리고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랑 또 단독 면담 같은 거 하면 그 방에 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편의를 많이 봐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밖에서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전혀.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옥바라지 토털 케어 서비스. 뭐 찐감자도 한 3알 더 얹어줄 수 있는. 그렇죠. 찐감자 조금 더 줘 이렇게. 아니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마스크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걸에서 거기선 교도소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 범털들의 어떤 뭐 마사지도 받게 뭐 해주고 네. 담배 뭐 이런 것도 넣어주고 그리고 그 범털의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다른 재소자한테 저기에 콩팥 좀 제공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중간에서 막 알선 같은 것도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화니까 그렇지. 라고 했는데 충분히 이게 가능한 현실이구나. 이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구치소나 감옥 내에서의 특혜 중에 가장 좋은 특혜가 독방 배정이라고 합니다. 독방. 근데 그거를 중간에 연결해주는 또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아내가 정말 복독방이지, 복독방. 다른 세상이네. 복덕방이 아니라 복독방. 독방을 배정해주는 브로커. 이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징벌적 독방 말고 징벌적 독방은 거기서 그냥 계속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운동도 못하고 갇혀 있는 게 징벌적 독방이고 썩는 거고 편의적 독방은 혼자 원룸 쓰는 거지, 원룸. 원룸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직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들이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다 특혜고 윤석열도 그때 당시에 1차 구속 때 헤어 메이크업 받게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다 특혜에 들어가는 거고. 그치. 병원 간 거. 맞네. 병원. 그때 공수처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사하려고 기다리고 맞아요. 있었는데 없었지. 그때 바람 맞았잖아요. 공수처가. 뭐 재판 병원 끝나고 갔잖아. 재판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톡겼었죠. 네. 그래서 이거 국군병원으로. 맞아요. 아니 그래서 윤석열한테는 옥바라지 토탈케어 서비스 중에 하나가 또 들어가야겠네. 뭐요? 네. 소주 제공 뭐 이런 거. 네. 아니 그러니까 소주 제공 갑자기 같은 간 거. 수치가 올랐다면서요. 네, 이거 아니 소주 제공 의심해봐야 교도소에 돼. 일정하게 음식을 먹고 네. 너무 큰 소리를 했죠. 교도소에서 아니 그래서 제가 일정하게 그때 식사를 하는데 말이지 간 수치가 왜 갑자기 튀어오르냐고. 그때 당시 국군 지구병원으로 갑자기 갔단 말이죠. 네. 공수처가 수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병원에 알코올솜도 다 치워야 된다 그랬거든. 맞아. 알코올솜 빨아먹을 수 알코올솜 빨아먹을 수 있을 수 있다고. 냄새 난다. 알코올. 의심됩니다. 의심됩니다. 아니 간 수치가 왜 튀어오르나? 입주부에다가 알코올 쓱 발라주고 가면 도수가 약해. 공업용 알코올, 수동용 알코올 같은 거 중류수구만 말하면서. 안 주나. 그러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죽는 거 아니에요? 안주. 소주를 발라주고 갈 수도 있잖아. 안주가 없어서 포도당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원래 술을 끊고 네. 한 몇 주 있으면 몸이 엄청 안 좋아져요. 명현현상. 명현현상이요. 근데 실제로 진짜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아픈 건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견뎌내야죠. 아니 근데 내가 저번에도 뭐 어디 여기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교도소가 구치소가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멀쩡하던 사람들 들어가면 아픈 거지. 근데 그런 거 갖다가 무슨 구속을 취소시켜달라 이런 소리를 할 법한 특검의 얘기 아니지. 인치 요청을 거부한 이 교도소장 같은 경우는 비난은 잠시일 수 있어요. 근데 인치에 응했다라는 기록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대형 로펌 같은 데로 이제 모셔갈 때 그 기록이 자기 앞에 방해가 될 수 있겠지. 취직할 때. 그렇죠. 재취할 때. 네. 로펌에서 자기를 끌어갔을 때 어쨌든 간에 그 로펌이든 법조계는 대부분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왜냐면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다 기득권들이고 그렇죠. 보수일 가능성, 보수나 극우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그들에게 보기 안 좋은 커리어를 남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좀 욕 먹더라도 그치. 인치에 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본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이득이라고 계산을 때릴 수 있죠. 대통령을 강제 구인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받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아니 근데 공무원이라고 하면요 원래는 법대로 그냥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손발이랑 비슷한 거예요. 누가 돼도 헤드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손발이 권력 앞에 쭈그러들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짜 저는 이번에도 참 보면서 느낀 게 이 김현우 같은 사람은 정말 감사해서 이거 징계를 해야 돼요. 네. 아니, 법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뭐 그 내부 사정 알 바는 아닌데 네. 뭔가 모종의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아니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우리가 많이 물어야 되는데 좀 무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로펌 가는데 문제 생길까봐 만약에 주저하는 거라면 지금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다른 걸로 생채기를 내면 되겠네요. 본인이 가는 길에 흠이 되도록. 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 국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고 어깃장을 놓는지 우리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잘 감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서 네. 마무리하시는 거 맞는데 갑자기 걱정이 확 들어요. 왜요? 대형 로펌 이런 데서 눈독 들일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아, 기백 있네. 야, 기백 있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특검이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해? 기백 있네. 야, 오히려 그래서 포인트를 따따 지금.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5년, 10년 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좋아했겠다. 얘 우리 편 확실히 우리 편이라고. 네. 연봉 3천 더 주라고.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끝까지. 네, 이름을 잊으면 안 돼요. 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이야기였습니다. 자,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사실 우리는 윤석열이 구치소 내에서 그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힘든 시간을 이제 처벌을 받으면서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이잖아요. 실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보니까 왜 예전에 그죠 구속적부심명 신청하고 막 그리고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조사받으러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가 안 덥구만 안 더워라고 했는데 진짜 안 더웠을 것 같아요. 보면 지금 15일까지 구속적부심 청구하기 전 15일까지 모두 11회의 변호인 접견을 실시했다.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 입회 안 하죠. 시간 횟수 제한 없죠. 거기 에어컨도 나오죠. 이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시원하게 잘 지냈겠다 싶더라고요. 자, 형이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로 옮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기결수가 되는 거고 지금 윤석열의 신분은 미결수기 때문에 뭐 변호인 접견에 관한 것도 이제 헌법상의 권리로 봐서 사실은 이게 횟수 제한도 하고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지금 체제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냥 변호사 접견하겠다 하면 그거는 거의 뭐 그 업무 시간 내에는 다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건 정말 좀 변호인 접견권의 좀 남용 아니냐. 윤석열이가 좀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쐬고 있고 실제로 편하게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의견이 많죠, 사실은. 난 거기가 완전 자본주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호를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에어컨을 집사 빵빵, 변호사. 집사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화가 확 나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면 그냥 개털이죠, 개털. 하루 종일 그냥 선풍기도 못 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털입니다. 그 선풍기도 나눠서 쎄. 톡방 안 주기 때문에 바람이 요만큼 지분 6분의 1만 옵니다. 50% 깎아가지고 6분의 1. 더워. 그 안에서도 이렇게 그 계급이 계층이 나뉜다는 사실이 참 서글프네요. 근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윤석열 사례를 계기로 해서 정말 이거는 좀 바로잡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형이 확정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요? 윤석열 재판의 이제 속도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내란 재판이 좀 빠르게 지금 가장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 불구속 상태로 그동안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지기현 재판장 요거는 좀 얼마나 걸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기소된 사안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년 안에는 다 30까지 끝나지 않을까. 제목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가 되면서 교도소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구치소가 좋아요? 교도소가 좋아요? 아무래도 구치소가 낫죠. 그러니까 짜증난다. 그러니까 이제 기결수로 되면 이제 아무래도 더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윤석열 같은 경우는 워낙 혐의가 많아가지고 재판이 다 끝나려면은 박근혜가 한 4년 재판했는데도 그 미결수 상태에서 구속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은 더 그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의 위탁 수감 같은 거 안 되나? 남미 이런 데 있잖아. 마약 사범들 온몸에 문신 있는 애들만 잔뜩 있는 데 있잖아. 독방 안 되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엄청 살벌하던데 그런 데는. 맞아요. 그런데 위탁 수감했으면 좋겠네.